반갑습니다. 언어로 돈을 벌 수 있다.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음악을 배워서 돈을 번다. 쉽지 않죠. 미술을 배워서 돈을 번다. 쉽지 않죠. 자격증이 소득으로 연결되는 것도 쉽지 않죠. 사실 우리가 언어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돈이 되는 언어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거 한번 보시죠. 한 붓 그리기입니다. 그리는데 한 3초 정도 걸렸을까요? 휘리릭! 간단하죠? 퀴즈. 이게 팔렸거든요. 얼마에 팔렸을 것 같으세요? 얼마? 가격을 한번 맞춰보세요. 5만 원, 만 원, 500원, 네, 만 원. 못 맞추십니다. 맞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왜냐하면 3억, 1억 아닙니다. 얼마냐면요. 놀라지 마세요. 짠, 1000억입니다. 8,400만 달러에 팔린 겁니다. 제가 안 보여드린 게 하나 있는데 요거예요. 요 밑에 보실까요? 뿅. 뭘까요? 피카소. 예, 피카소가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가 지금 1000억이 되는 겁니다. 이게 실물 교습이죠. 우리 아이들은 그렇죠. 이게 만약에 우리 아이가 그려놨다면 이걸 누가 사겠습니까? 근데 나중에 우리 아이의 시그니처가 싹 들어갔을 때 이 가격이 끝도 없이 올라가게 하려면 우리 아이의 가치를 높이는 거죠. 예. 요건 코이라는 물고기입니다. 얘를 어항 속에서 키우면 다 커도 한 5cm 정도 자랍니다. 한 요 정도, 5cm면 어느 정도, 한 요 정도 되나? 예. 얘를 연못에서 키우잖아요. 한 20cm 정도 됩니다. 20cm면 한 이 정도 될까요? 그죠? 네. 얘를요, 드넓은 바다에서, 강이지, 민물고기니까, 드넓은 강에서 키우잖아요. 1m가 넘습니다. 이만해집니다. 셋 다 사실은 똑같은 물고기입니다. 한낱 하찮은 미물도 어떤 환경에 처해지느냐에 따라서 모습이 달라집니다. 아이는 오죽하겠습니까? 분명히 달라지는 거죠. 화초도요. 물만 주는 거랑 영양제 하나 꽂아 놓는 거랑 당장 차이가 나죠? 영양제 하나, 저도 화초를 좋아하는데요. 영양제 하나 꽂아 놓으면요. 잎이 파릇파릇하고 싱싱해집니다. 한낱 풀 한 포기도 그런데 사람은 오죽하겠습니까? 실물 교습. 실물 교습을 쓰는 겁니다. 이게 뭐 도움이 되겠어?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콩나물에 물 주면 물 다 빠져버리는 것 같죠? 그래도 신압으로 콩나물 쭉쭉 자랍니다. 우리 독서 환경을 만들어 놓으면 아이도 신압으로 실력이 쭉쭉 자랍니다. 한낮 햇볕이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그 잠깐의 햇볕이요. 바나나가 햇빛을 잠깐만 받고 자라도요. 상품 가치가 있는 델몬트가 되고요. 그냥 그늘에 방치돼서 자라면요. 동물 사료밖에 안 됩니다. 다 이런 거는 뭐다? 다 실물 교습. 사물을 빗댔잖아요. 퀴즈. 비행기인데요. 비행기가 멀리 날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뭘까요? 자, 객관식으로 가죠. 1번. 큰 엔진. 2번. 큰 날개. 3번. 최신형 모델. 정답은? 정답은 4번이에요. 4번. 여기서 뉴욕을 갈 때, 저는 뉴욕 갈 때 A380을 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했었는데 A380이요. 엄청 크거든요. 근데 여러분 집 앞에 갖다 놔봐요. 뜰 수 있나? 없죠. 활주로가 필요합니다. 환경이 중요한 거죠. 넓은 활주로. 애들 보고 놀아 실컷 놀아 하고 선 그어놓고 여기서 놀아? 말도 안 되죠. 넓은 운동장에서 드넓게 놀아 얘기해야죠. 세 번째, 예시의 기술입니다. 얘가 아니면 말하지 말라. 이게 뭐냐? 이런 이성적인 고객들, 유형들은요. 예를 쓰는 것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예시의 기술. 예를 쓴다는 건 이런 거죠. 예를 잘 쓰느냐 못 쓰느냐에 따라서 유능한 프리젠터냐 아니냐가 구별이 됩니다. 그거로 판단 기준이 돼요. 얼마나 예시를 잘 쓰십니까? 예를 쓰시는 겁니다. 예를 써야 되는 10가지 이유인데요. 우리말로 바꾸면 예는요. 사람을 설득시키는 가장 강력한 도구고요. 그 다음에 듣는 이의 오랫동안 기억을 되게 하고요. 그 다음에 9번, 10번. 작은 걸 사용해서 큰 걸 설명하고 그 다음에 쉬운 걸 사용해서 어려운 걸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시를 써야 되는 겁니다. 예를 쓰면 오랫동안 기억에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시를 써야 됩니다.
자, 우선 부모님들한테요. 그 수저계급론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누구라도 뭐 금수저라고 얘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어느 쪽이세요?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 티타늄 수저? 아니면 은수저? 동수저? 흑수저? 요새 미세먼지 수저도 있대.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뭐 요새 이거에 대해서 울분을 갖고 있는 부모님들이 많아요. 우리 애는 흑수저인데 금수저들은 낙하산 타고 저기서 쭉 내려와서 저런다 어쩐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거라 하더라도요.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뭐 인터넷이나 뒤져봐도 이미지 안 나옵니다. 네, 지금 여러분 보시는 건 처음 보시는 겁니다. 네, 온라인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난생 처음 보시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얘는 뭐냐면 강털 소나무라고 하는 건데요. 미 서부 화이트 산맥 3,000m에서 자랍니다. 딱 봐도 척박해 보이죠? 해발 3,000m이기 때문에 일단 산소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나무가 없죠? 벼락 오면 그대로 맞습니다. 초식 동물들한테 그대로 노출이 됩니다. 더구나 석회암에서 자라기 때문에 뿌리가 물을 먹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씨앗이 짠 자라면 뭐야 주변 환경이 왜 이래? 이건 뭐 완전 나 환경 흑수저잖아 흑수저. 이거 뭐야? 억울해 할까요? 자, 나이가 몇 살일 것 같으세요? 죽은 거 아니에요. 살아있는 겁니다. 지금 4,700년 살고 있는 생명체를 보고 계십니다. 4,700년. 아브라함보다도 나이가 많습니다. 아니 이 척박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생존할 수 있을까? 비밀은 뿌리입니다. 뿌리가요 어느 정도냐면 뿌리의 강도는 거의 바위와 같습니다. 뿌리를 뽑으려면 바위를 깨는 정도의 압력이 주어져야만 됩니다. 또 뿌리가 빨아들이는 그 수분을 빨아들이는 능력은 거의 탁월해 가지고요. 거의 흙 속에 너무나 미세한 수분 입자만 있어도 그걸 빨아내서 생존을 합니다. 영겹의 세월 속에 끄떡없는 이 소나무를 보면서 느끼는 게 뭘까요? 뿌리죠. 바로 우리 아이들이 그래요. 지적 자산의 뿌리를 갖추면 우리 아이가 흙수저든 뭐든 앞으로 인생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그 좋은 내화 재료가 되는 건 틀림없지 않습니까? 예시를 드는 거예요. 그죠? 네, 예시를 드는 겁니다. 이거는 올리브 나무입니다. 저 뒤에 있는 거 말고요. 뒤에 있는 거는 그 백향목인데요. 잘랐으니까 죽었죠. 앞에 있는 거는 올리브 나무인데 비리비리하죠. 옹이투석이고요. 별거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올리브 나무의 수명이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어떤 올리브 나무는 1000년을 삽니다. 올리브 나무는 꺾어도 자랍니다. 으스러뜨려도 자라고요. 잘라도 자랍니다. 분질러도 자랍니다. 강합니다. 왜? 뿌리죠. 올리브 나무의 뿌리가 그렇게 대단합니다. 2차 대전에 독일군들이 프랑스와 이탈리아에 있는 그 올리브가 주식이니까 올리브 나무를 전부 베어버렸어요. 지금 더 잘 자랍니다. 왜? 뿌리를 안 뽑았잖아요. 뿌리. 우리 아이에게 지적 뿌리를 내리는 것은 지금 부모가 할 수 있는 미래 삶에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아이를 위한 최상의 선택이면 틀림없습니다. 자, 이러면 지금 상식의 기술, 실물 교습의 기술, 예시의 기술 오케이. 다 해당이 되는 거죠? 이건 뭘까요? 뉴질랜드의 카우리 나무입니다. 죽었을까요? 당연히 밑둥이 잘렸으니까 죽었겠죠? 아니요. 살았습니다. 밑둥이 잘렸는데 어떻게 살았을까요? 얘들은 사실 수명이 150년이나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밑둥이 잘린 채로 150년을 삽니다. 광합성화 안 하는데 어떻게 살아? 정답은 뿌리입니다. 뿌리가요. 다른 수목들하고 연결이 돼서 다른 수목들의 뿌리에 물을 얘가 같이 공급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겁니다. 정답은 뿌리. 지적 자산의 뿌리. 반면에 지금 보시는 것은 이것은 일본 잎갈나무입니다. 1970년대에 목재용으로 좋다고 빨리 자란다고 해가지고 무분별하게 심었는데요. 지금 나라에서 굉장히 골칩니다. 왠지 아세요? 얘가 그 뿌리가 약해요. 넘어져요. 푹푹 쓰러져요. 근데 나만 쓰러지면 다행인데 내가 쓰러지면서 다른 애들도 다 쓰러뜨려요. 결국 겉으로 드러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뿌리가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죠? 예, 실물 교습입니다. 하나 여쭤보죠. 지금 이 선수가요. 맨몸으로 제자리 높이뛰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제자리 높이뛰기의 기록이 한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와가지고 슝 뛰어넘었어요. 예. 어느 정도냐면 지금 이게요 2m 45거든요. 대단하지 않으세요? 대단한 거 아닙니다. 뭐 하나 쥐어주면 얘기가 다르죠. 예, 장대죠, 장대. 장대 하나 쥐어주면 기록은 6m 14가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겐 뭐가 필요하죠? 장대가 필요한 거죠. 자, 배워야 되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배움의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해보죠. 배움의 이유를 설명을 해보면 지금 이 선수는요.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던 나디아 코마네치 선수입니다. 그런데요. 이 소녀가 2당 평행봉을 1976년에 짠 하고 짠 했더니 어느 정도의 평가였냐면 완벽했다. 그래서 타임지에서는 완벽했다. 그냥 완벽했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완벽. 자, 10점 만점입니다. 평행봉 경기. 몇 점 받았을까요? 몇 점? 10점 만점에 놀랍게도요. 1점을 받았어요. 1점. 보시는 것처럼. 이거 어떻게 됐냐? 어떻게 1점을 받았지? 이게 코치가 화가 나가지고 막 따지려고 이렇게 일어나는 순간 심사위원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0점 만점이라고. 무슨 말이냐면 이 당시만 해도요. 10점 만점은 인간에게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제일 잘해봐야 9.99였습니다. 그래서 전광판이 세 자리만 있는 거예요. 9.99까지. 그런데 이 선수가 10점을 받아버리니까 지금 표시를 할 수가 없잖아요. 10점을. 그래서 임의적으로 1.00으로 표기를 한 겁니다. 역사상 최초의 만점 선수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이후에 이 선수가 10점을 또 냈을까요? 무려 7번이나 10점을 냈습니다. 대단한 거죠. 명실상부 지구 최강의 선수입니다. 퀴즈. 이 나디아 선수 이후에 10점 만점을 낸 선수가 이 이후에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어느 쪽이십니까? 나왔을 것 같다? 안 나왔을 것 같다? 없다. 네. 있다. 네. 이상현 님이 맞습니다. 네. 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한 명이 아니라 수두룩 빽빽. 예. 많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왜 많을까요? 10점 많이 나오거든요. 이유는 보고 배운 겁니다. 롤모델이 생겼잖아요. 따라할 수 있는 롤모델. 어머님, 롤모델이 필요하십니다. 당신에겐 롤모델이 필요합니다. 배움의 이유를 바로 여기에서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아이들에게는 더 좋은 선생님이 필요한 거죠. 그거를 정말 전문 교육 브랜드에 맡겨놓는다면 아이들의 기량은 올라갈 수밖에 없죠. 두루두루 알면 구루가 됩니다. 내가 더 멀리 본 것은 거인의 어깨 위에 서 있었기 때문이다. 아이작 뉴턴의 말입니다. 여기에서 거인의 어깨는 뭘까요? 책이죠. 자, 주먹을 줘보시죠. 두 주먹을. 줘보세요. 네. 붙여보세요. 오케이. 요게 한 1.4kg 정도 됩니다. 이것은 무게가 1.4kg 정도밖에 안 되지만 이 온 우주에서 지금까지 발견된 것 중에 가장 복잡한 물체입니다. 뭘까요? 뇌입니다. 뇌는 신비 그 자체죠. 근육처럼 쓸수록 단련되고 발전되고 향상됩니다. 그 좋은 뇌를 계속 좋게 만들고 계십니까? 우리 선생님의 지식 고가는 잘 채워지고 있습니까? 지식의 포만감을 맛보면서 일하고 계십니까? 제 독자님 한 분의 얘기인데요. 이 세상에는 분명히 존재하고 엄청 힘이 세고 내가 그 영향을 받고 있는 뭔가가 있는데 그런 것에 왜 관심을 가지지 않았나 싶다. 학교 다닐 때는 기억 하나도 안 나는 이론들, 공식들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막상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세일즈 공부는 지금 대충 한다면 말이 안 된다라고 저한테 얘기하셨습니다. 좋은 말씀이죠. 북극에 가면 영구 동토층에 있듯이 900m에 꽝 얼어버린 땅, 녹지 않는 땅. 혹시 우리 선생님의 머리가 그러진 않으시죠? 우리 머리는 계속 써야만 말랑말랑해집니다. 활발한 지식을 섭취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머리는 어쩌면 영구 동토처럼 될 수 있습니다. 요즘 고객 수준은요. 어쭈 좀 아내가 아니라 나보다 잘 아내 수준이죠. 그래서 부단히 공부해야 됩니다.
돌아가는 물레방아는 얽지 않습니다. 근육은 움직이지 않으면 약해집니다. 근육이 사용되지 않으면 무기력해집니다. 우리의 뇌도 그렇습니다. 동대문 광장시장 가면 70이 넘은 분들도 새롭게 일본어, 중국어 배웁니다. 우리의 삶에는 끝이 있지만 배움에는 끝이 없다는 장자의 양생주에 실려있는 말이 있습니다. 왜 영업할 때 이렇게 말을 못하지? 심심한 정답은 근육을 안 써보듯 우리의 뇌를 안 써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자료처를 만드시고 계속 세일즈 업데이트를 해서 나는 어떻게 상담 화법지, 응대 매뉴얼을 계속 수정 보완을 해서 고객들을 이겨나갈 것인가. 이거를 계속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아무튼 화가가 한두 번의 붓질만으로 그림을 완성할 수 없죠. 수많은 붓질의 노력이 있어야만 되듯이 우리 마음속엔 만 권의 책이 있어야 된다. 추사 김정희 선생의 말입니다. 그게 우리의 글씨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신저작이라는 고사성어가 있거든요. 키만큼 쌓인 책이란 뜻인데 그런 게 우리 머릿속에 있다면 어우 정말 우리의 지적 사고력은 멋지게 발휘될 수 있겠죠. 더운 여름입니다. 한 해 건강 농사는 삼복더위에 있다는 말이 있는데 모쪼록 올여름도 건강하시고 활동하시면서 미소 많이 짓는 하루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